스위스 명품 엘라 318 심플 318 퀼트 미싱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318 심플과 퀼트는 유럽에서 인기 있는 모델로 도시적인 감각과 볼륨감이 있어서 디자인도 예쁘고 성능도 아주 좋습니다. 보시면은 볼륨감이 매우 많이 있어서 S라인 타입의 라인이 있어서 여성분이나 남성분 모두 보셔도 예쁜 디자인이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318에는 꼭 필요한 스티치들이 모두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씩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 본 제품은 바늘과 이쪽의 거리가 이 공간의 작업 공간이 무려 17cm가 되는 굉장히 와이드하고 넓기 때문에 퀼트라든지 홈패션 작품에 아주 유용합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실커팅 장치라든지 자동 실 끼우기 장치, 이 모든 편리한 장치들이 모두 되어 있고, 이 겉면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지만 속 부분을 자세히 분해를 해서 보시면은 이것과 같이 이렇게 알루미늄 통 합금 주물로 이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겉은 이렇게 플라스틱이지만 속은 이렇게 단단한 항공기라든가 우주선 만들고 이런 휠, 알루미늄 합금 다이아 캐스팅이라는 이런 거에다가 강력한 모타를 부착했기 때문에 두꺼운 청바지, 홈패션, 퀼트, 누빔 자수까지 누구든지 튼튼하게 사용할 수 있고, 한번 사용하면 10년, 20년, 30년 고장 없이 튼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18 심플과 318 퀼트 미싱의 기본적인 액세서리의 차이점이라든가 간단하게 차이점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 본체, 그 다음에 요거는 한글 설명서, 그 다음에 기본 액세서리, 요것은 전자 발판, 요것은 비닐 커버입니다. 요렇게가 318 심플에 들어가는 기본 구성 요소입니다. 그러면 318 퀼트는 어떤 게 더 들어있는지 보겠습니다. 318 퀼트에는 이렇게 노루발 4종이 추가로 더 들어갑니다. 이것은 318 퀼트에만 들어가는 전용 노루발 4개입니다. 그리고 318 퀼트에는 이 비닐 커버는 들어가지 않고 대신에 단단하고 튼튼하게 이렇게 재봉기를 보호할 수 있는 하드 케이스가 318 퀼트에는 기본 제공됩니다. 318 미싱의 재봉기의 기본 구조를 공부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머리 쪽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윗실 장력 다이얼, 보통 4에다 놓으시면 자동적으로 되는 최고급 스타일의 미싱입니다. 4에만 놓으시면은 실의 장력에 크게 관계없이, 원단 두께 관계없이 거의 통일적으로 되니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초보자분들 특히. 다음 스티치 선택 다이얼, 요 무늬를 선택하는 다이얼입니다. 스티치 모양. 다음에 요거는 땀수 다이얼, 0에서부터 4땀까지, 요게 미리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은 재봉기는 여기 미리수가 정확하게 좀 잘 나옵니다. 안 좋은 재봉기는 요게 미리수가 불정확하거나 잘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요건 실패꽂이 스테인레스로 요거는 되어 있으며 이렇게 두 실을 동시에 모두 놓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밑실 자동 감기, 이렇게 밀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오른쪽 핸들, 풀리라고도 많이 하고 핸들이라고도 하는데, 밑을 감을 때 이렇게 뺐다 넣었다 하는 겁니다. 요거.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전원 스위치, 여기도 플러그 꼽기, 그 다음에
이거는 후진 레버. 그다음에 이쪽에 오면 이거는 노루발 올림 레버. 이렇게 들어 올리면 노루발이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한 번 더 이렇게 올려주시면 2단으로 노루발이 엄청나게 높이 올라가죠. 지금처럼 보시면은 노루발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바늘이고, 요거는 바늘 푸는 나사입니다. 푸는 나사. 다음 요건 자동 실끼우기 장치. 이거는 앞면부에 설치된 실 커팅 장치. 이렇게 지나가면 실이 싹둑 자동적으로 잘립니다. 실 커팅 장치. 그리고 요거는 이름을 침판이라 그러죠. 침판. 요거 여기에 있는 요 속에 있는 요거는 톱니 다이아 캐스팅 다이아몬드형 톱니입니다. 거의 딸지 않죠. 최고급 소재로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거의 딸금이 없습니다. 다음에 앞에 액세서리함 요거는 커버고, 요거를 액세서리함 커버를 좌측으로 이렇게 당기시면 빠집니다. 이렇게 빼서, 요거는 밑에 북집 실 넣고 빼고 할 때 무조건 요거 빼야 되니까 자주 보시면 되고, 기본 액세서리가 이 액세서리함 속에 들어 있습니다. 혹시 없다고 이렇게 가끔 전화 오시는 분도 있는데, 액세서리는 꼭 이 액세서리함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요거 미싱의 미실 감기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요 액세서리함 커버를 좌측으로 이렇게 당겨주세요. 당겨주시고 이렇게 카바를 열어주세요. 열어주시면 요 안에 있는 이제 북집이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요게 북집입니다. 요게 북집. 요게 이렇게 반달 수직 가마라는 것이고, 자, 여기에 그 실토리 요 알맹이 요걸 빼내야 됩니다. 이렇게 치면 빠져나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빠져나오면,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홈과 여기에 홈, 이 홈에 맞게 이렇게 하나 끼웁니다. 끼우고, 자, 실패를 이렇게 들어 올리시고 실을 여기다 넣고, 자, 여기 봐주세요. 이렇게 이 사이에 실을 꼭 꼽아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 안 꼽으면 실이 헐렁하게 감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실을 밑에서 위로, 요 구멍이 실토리 구멍이 있는데 밑에서 위로 이렇게 올려주세요. 이렇게 올려주시고, 자, 올린 다음에, 자, 전기선을 꼽아 보겠습니다. 이 플러그를 제봉기에다가 꽉 꼽아 주시고 스위치를 켜세요. 켜시고, 자, 요거를 이제 오른쪽으로 실토리를 우측으로 밀고, 핸들, 동그란 핸들 이거를 오른쪽으로 살짝 잡아 당깁니다. 잡아 당기면 미실만 감기고 제봉기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발판을 가볍게 한번 밟아 주세요. 가볍게 한번 밟으신 다음에 발판을 떼시고 이렇게 한 10대바퀴 돌아간 다음에 이건 쪽가위 같은 거나 이런 걸로 잘라 주세요. 반드시 이렇게 수직으로 들고 감으세요. 처음에 이렇게 잘라 주신 다음에 계속해서 밟습니다. 이렇게 지금과 같이 실토리 아래 약 한 80%나 90% 정도까지만 실을 감으셔야 되고, 더 이상 감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다 감기면 스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좌측으로 미시고 요 큰 핸들을 다시 좌측으로 밀어주세요. 꼭 이렇게 밀어주시면 이제 제봉기가 돌아갑니다. 실토리 알을 위로 잡아 당깁니다. 위로 잡아 당겨서 실을 끊어 주시고, 자, 다음, 자, 미실을 꼽아 보겠습니다.
자, 요게 중요하니 꼭 유심히 잘 보세요. 실이 이렇게 가지런하게 잘 감겨야 됩니다. 자, 풀리는 방향을 손 아래로 하시고 실토리 알을 넣고, 자, 요 실을 쭉 당겨서 살짝 찢어진 이 틈 사이로 이렇게 넣어서, 자, 이 쇠판 사이로 이 실이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당기면 쇠판 사이로 쏙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당기면, 이 실을 당기면 실이 끈끈하게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이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풀리는 방향을 아래쪽으로 하시고, 요 살짝 찢어진 이 틈 사이로 밑실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 쇠판 사이로 실이 쏙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당겨 주시면은 이 틈 사이로 쏙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정중간에서 이 실이 이렇게 꼭 나와야 됩니다. 이때 당겨 보시면은 실이 끈끈하게 잘 안 나옵니다. 이렇게 끈끈하게 잘 안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10cm나 15cm 정도 해서 딱 잘라 주시고, 자, 반달 가마에 넣어 보겠습니다. 잘 보이게 이렇게. 자, 이때 요 홈 길게 손잡이를 수평으로 하시고 홈을 위로 한 다음에 이쪽에 홈과 같이, 자, 중간에 여기 맞추신 다음에 홈을 위로 하시고 위에다 맞추신 다음에 밀면 똑 소리가 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손을 잡고 끝까지 넣으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나지 않고 이렇게 넣으면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넣으셔도 잘못된 겁니다. 똑소리 나게 이렇게 정상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뚜껑을 닫아주시고 사량을 닫아주세요. 자, 그 다음에 위실을 한번 끼워 보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1번, 여기 1번, 여기 갔다가 걸고 내려와서 장력 다이얼 지나서 돌고 여기 걸고, 여기 실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걸고 이렇게 내려갑니다. 보겠습니다. 1번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요때 노루발을 이렇게 들어 놓으세요. 요때 노루발을 꼭 들어 놓으시고, 자, 2번 내려옵니다. 장력 다이얼 속에 실이 속 들어가서 2번 돌고, 자, 3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돌면서 그 사이에 실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 실 빠지면 밑에 북집에서 와작와작 소리 나면서 안 됩니다. 여기 실 꼭 걸으셔야 됩니다. 쭉 내려와서 여기 한번 걸어 주시고, 바늘 바로 위에 한번 더 걸어 주시고, 자, 일단은 자동 실 끼우기 있지만 먼저 손으로 한번 꼽아 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뒤로 실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앞에서 뒤로 이렇게 해서 실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 제가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자동 실 끼우기를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와서 쭉 내려갑니다. 자,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 와서 여기 걸어주시고, 자, 이번에는 자동 실 끼우기를 하겠습니다. 바늘이 위로 올라가게 한 상태에서, 제일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한 상태에서, 자, 요 레버를 이렇게 부드럽게 힘 너무 주지 마시고 가볍게 아래로 당겨주세요. 쭉 당겨주시고, 당겨주신 다음에 끝에 가서 앞으로 살짝 이렇게 제껴주시는 느낌으로 살짝 제껴주시면 바늘 구멍으로 바늘 핀 같은 게 하나 들어갑니다. 좌측에 먼저 걸어주시고 이 실을 바늘 밑에서 위로 살짝 이렇게 걸어주시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왼쪽에 레버를 놓으시고 살짝 뒤로 당겨주시면, 요때 요거 실 오른손을 살짝 놓아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실을 뒤로 빼서 이렇게 당겨내시면 됩니다. 요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바늘을 위로 이렇게 올려 놓으시고요. 자, 옆에다 한번 더 걸고, 자, 레버를 가볍게 잡아당겨서 앞으로 살짝 미는 듯이 살짝 제껴주시면
바늘구멍으로 낚시핀 같은 게 하나 들어옵니다. 좌측으로 걸어 주시고 먼저, 그 다음에 바늘 밑에서 위로 살짝 올려주세요. 왼쪽 손을 레버를 놓으시면서 뒤로 살짝 이렇게 놓으시면은, 이때 오른손 놓으셔야 됩니다. 오른손 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자동 실 끼우기입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밑실을 끌어올리게 하겠습니다. 이때 왼손 잡아 당기고 계세요. 계속. 자, 이렇게. 자, 이때 요게 항상 실책이라는 게 항상 위로 올라오게 이렇게 포지션을 맞춰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자, 윗실 밑실 둘 다 동시에 잡고 노루발을 들어 놓은 상태에서 쭉 앞으로 10cm 이상 당기시고, 뒤로 바늘실 뒤로 하시고 밑으로 해서 뒤로 10cm 정도 쭉 가볍게 당겨 주세요. 쭉 이렇게 당겨 놓으시면 기본 시작 바느질은 준비가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바느질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왼쪽에 있는 다이얼이 바느질 선택 다이얼입니다. 요게 A, B, C, D. A가 직선, B가 좌측 바느질 직선입니다. 좌측 바느질. 그 다음에 C는 지그재그, 뭐 3단 지그재그, 세발뜨기 이런 식으로 다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또 무늬가 있는데, 밑에 무늬를 하시고 싶으면은 오른쪽에 있는 이 다이얼을 쭉 돌려서 4자를 지나서 SS라는 여기 정중간에다가 맞춰주시면은 위에 모양이 되는 게 아니고 아래 모양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아래 모양, 아래 모양, 아래 모양. 요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원래대로 해놓고, 요거는 보통 이제 땀수 다이얼입니다. 0에서부터 4땀, 1mm, 2mm, 3mm, 4mm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직선 바느질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때 장력 다이얼은 기본 4에 되어 있으면 오토로 되기 때문에 뭐 일부러 자꾸 만지실 필요 없습니다. 특히 자, 이렇게 놓으시고, 자, 실을 이렇게 뒤로 쭉 잡아당긴 실을 절사장치, 자동 커팅 장치 있는 데다가 커팅 장치에다가 살짝 지나만 가도 실이 자동으로 잘립니다. 자, 노루발을 이렇게 번쩍 들어 주시고 원단을 한 장 넣습니다. 넣으시고, 가능하면 원단을 끝에다 이렇게 놓지 마시고 안쪽에다 살짝 넣어 주시고, 자, 발판을 가볍게 밟아 주시면 됩니다. 이때 시작 실이 너무 짧거나 이러면 빠질 수 있습니다. 10cm 이상 여유 있게 좀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서 요 땀수 다이얼을 한번 돌려 보겠습니다. 이건 1땀, 2단, 3단, 4단, 4mm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바느질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그 다음 핸들을 한 바퀴 돌려서 이렇게 원단을 밀어 넣고, 자, 이번에는 뒤로 가기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뒤로 가기입니다. 뒤로 가기인데, 모든 뭐 작업에 다 시작하거나 끝부분에 무조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굳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요거 알고 계시는 게 일단은 좋으니까 설명해 드릴게요. 자, 후진 레버를 밑으로 누른 다음에 살짝 밟으시다가 뛰면은 도매가 되고, 끝에 가서도 살짝 누르시고 이렇게 하면 도매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를 지나오면 잘리고,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앞에 시작점을 일부러 좀 튼튼하게 박으려고 이렇게 후진 레버를 움직인 겁니다. 끝에 끝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 겁니다. 튼튼하게 박기 위해서. 꼭 시작과 끝점만 하는 것은 아니고, 하는 중간에 뭐 어떤 특정한 마디 부분을 튼튼하게 해야 된다든지 이럴 때는 후진 레버를 이용해서 튼튼하게 여러 번 겹박음질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그재그 해보겠습니다. 자, 지그재그는 시 전체가 다 지그재그인데,
이렇게 하면은 B에서부터 천천히 갈수록 작은 지그재그, 갈수록 큰 지그재그로 바뀝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땀수 다이얼은 한 1 정도로 놓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땀수 다이얼을 좀 더 크게 키워서, 그 다음에 폭을 약간 줄여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같은 문양이라도 폭을 키우는 거에 따라서 줄이는 거에 따라서 같은 모양이라도 느낌이 조금씩 다르게 나옵니다. 자, 요거는 같은 지그재그라도 C에서도 폭을 줄인 겁니다. 자, 그리고 항상 재봉 중에 원단을 뺐다 넣었다 할 때 간단하게 지금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재봉 중에 이렇게 원단이 박혀 있을 때 핸들을 항상 본인 앞으로 돌려주세요. 본인 앞으로 항상 돌려서, 본인 앞으로 항상, 이게 전진 방향입니다. 본인 앞쪽으로 돌려서 바늘이 위로 올라온 상태에서 조금 더 돌려주세요. 여기 바늘이 올라오고 얘가 올라올 때까지, 실책이라는 게 올라올 때까지 이렇게 핸들을 돌려주세요. 돌려주셔야 윗실 아래실이 분리돼서 실이 잘 빠져나옵니다. 노루발 레버를 들고 절사장 짚는 쪽으로 가면 자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원단을 뺐다 넣었다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꼭 숙지해서 꼭 이렇게 쓰세요. 자, 재봉 중일 경우에 이렇게 재봉 중에서 원단을 빼내고 싶다. 그러면 핸들을 앞으로 한 바퀴 돌리세요. 앞으로 돌리는데 바늘이 올라오고 반드시 위에 실책이란 얘가 위에까지 올라왔을 때 스톱을 하세요. 그 다음 레버를 들어 올리시고 옆으로 살짝 이렇게 하셔야 실이 잘 빠져나옵니다. 이번에는 오버로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버로크, 직선도 많이 하시지만 제일 많이 또 사용하는 게 오버로크니까 오버로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보시면은 지그재그, 보통 이제 이렇게 밑에 있는 것은 이렇게 앞뒤로 되돌아 역박음질이 자동적으로 되는 이러한 모델에만 있는 기능들입니다. 이건 단순 지그재그가 아니고 정식 오버로크 기능입니다. 원단 자체가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좌우로 엮어주기 때문에 올이 풀리지 않습니다. 단순 지그재그 스티치가 아닙니다. 이거는 정식 오버로크 스티치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여기에 G를 제가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G를 이렇게 돌려주시고, 이때 스티치 선택 다이얼을 돌리실 때 가능하면 바늘을 꼭 위로 올려놓고 돌려주세요. 바늘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요 SS라는 이거를 아래쪽이니까 SS에다 맞추시고 밟으시면 됩니다. 이때 아주 중요한 거는 앞뒤로 원단을 꼭 잡고 있다든지 꼭 눌러서 원단을 안 나가게끔 잡고 있으면은 이 문양이 나오지 않거나 모양이 이상하게 나오므로 간단하게 살짝 원단이 가는 방향만 살짝 보조만 해주세요. 앞뒤로 원단이 자동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잡고 있으시면 안 됩니다. 원단을 꽉. 핸들을 돌려서 바늘 올리고 실책이 위로 올리신 다음에 쭉 당겨 주시고, 여기 오버록 모양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단 끝부분에다가 제가 또 한번 다른 스티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스티치를 이 스티치 밑에 거 오버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단의 가장자리 끝부분에 할 경우에는 약간 도톰하거나 딱딱한 원단은 그냥 하셔도 괜찮으나 얇은 원단이나 늘어나는 종류라든지 다이마루 같은 경우에는 원단이 찌그러지거나 씹힐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이런 평지에다 하셔서 가위로 잘라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뻣뻣한 원단이나 이런
부직포를 밑에 대신다면은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바늘을 올리고 핸들을 돌려서 실체기 위로 올리시고 노루발 들고 커팅기에 잘라주시고 이렇게 예쁜 정식 오버룩이 나옵니다. 단축구멍 노루발을 끼우고 단축구멍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그 뒤에 원터치 키홀더를 활용하는 법을 보겠습니다. 노루발을 이렇게 들어 주시고 원터치 키홀더 레버를 본인 앞쪽으로 요거 터치를 살짝 앞으로 터치해 주세요. 살짝 앞으로 눌러 주시면 바닥에 뚝 떨어집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떨어지죠? 네. 떨어진 다음에 자, 그다음 요게 단축구멍 노루발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앞에 홈이 이렇게 두 개가 파져 있는 쪽으로 앞으로 하시고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쇠막대기가 하나 있는 쪽을 여기 홈 이쪽 홈 있는 데다가 맞추신 다음에 모두 또 동일합니다. 원터치 노루발은 이렇게 끼우는 방법이 다 동일하니 잘 보세요. 이렇게 레버를 살짝 내려줍니다. 홈에 맞춰 내리면 이렇게 올라가는 게 보입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게. 다시 한번 끼우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다른 거. 요 홈에 긴 막대를 여기다 놓고 노루발을 내리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단축구멍 노루발 다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원하는 단축구멍 사이즈를 여기에다가 그림 크기를 이렇게 그려줍니다. 길이를 단추를 크기를 이렇게 그리신 다음에 보통 2.5cm 이상 넘어가거나 3cm 이상 이렇게 넘어가거나 큰 단추는 이렇게 수동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한 3cm까지는 나올 것 같네요. 나올 것 같은데 아주 길게 단축구멍을 한 이렇게 10cm 이상 길이를 길게 하고 싶다든지 이러면은 투명 노루발을 활용해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를 뒤에다가 놓고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내리고 자, 맨 처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이거를 단축구멍 선택을 먼저 해줍니다. 여기 단축구멍 1, 2, 3, 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번은 이게 뒤에서부터 쭉 앞으로 온다는 뜻입니다. 화살표 1이 쭉 뒤에서 앞으로 와서 다음에 앞부분을 한번 이렇게 매듭을 지어주고 3번 뒤로 다시 쭉 가서 4번 다시 끝부분을 매듭을 해주는 겁니다. 자, 요거 1에다 놓으시고 그 다음에 요 땀수 다이얼은 이렇게 다시 돌려서 0과 1 사이에다가 놓으시면 되는데 0 쪽에 너무 가깝게 가면 촘촘하게는 되나 원단이 늘어나거나 스판 종류나 이런 쪽은 전혀 안 박히거나 그 제자리 박음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1쪽에 살짝 가깝게 해주세요. 가깝게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좀 뻣뻣한 직기류라든지 이런 원단은 굳이 종이 부직포를 댈 필요는 없으나 늘어나는 다이마루라든지 스판류라든지 신축성 있는 옷은 반드시 종이 부직포를 밑에다가 깔고 하셔야 단축구멍이 예쁘게 나옵니다. 그리고 조금 두툼할수록 1쪽에 가깝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1과 0 사이 이렇게 놓아 보겠습니다. 놓고 핸들을 우선 한 바퀴 살짝 돌려서 바늘에 살짝 한번 이렇게 꼽아 놓고 출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요만큼 올 수 있도록 잠깐만. 단축구멍 길이를 이걸로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제일 뒤에까지 하면 제일 긴 거고 앞으로 이렇게 올수록 작아집니다. 지금 현재 작은 거 있기 때문에 제가 축구멍을 조정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돌려서 자 그다음에 2번 돌리시고 앞부분을 이렇게 마무리하는 건데 이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발판을 전자 발판을 꾹 한번 밟았다 띄신다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핸들을 돌려서 바늘을 위로 올려주시고 이렇게 올려주시고 다음 3번 이렇게 돌려주시면 뒤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면 그리 놓으면 좋겠죠. 그 다음에 자 4번 돌려줍니다. 이렇게 하면 뒷부분 마무리 발판을 꾹 밟았다 떼주시면 됩니다. 자, 바늘을 들고 이걸 올리신 다음에 들어서 이렇게 하시고 이 부분은 실따개로 이렇게 따주면은 예쁜 단축구멍이 자동적으로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318 퀼트에 들어있는 액세서리 중에 318 퀼트에 들어있는 액세서리 중에 프리모션 퀼팅 노루발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8 퀼트에는 318 퀼트와 318 심플 모두 여기에 보시면은 톱니 다운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톱니 다운 기능. 여기에 감침판이라는 걸 덮어서 씌우는 게 아니고 요 레버를 내려서 오른쪽으로 제끼면은 톱니가 자동으로 밑으로 내려갑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레버를 살짝 내려서 오른쪽으로 밀어주시고 살짝 밀어주면 톱니가 지금처럼 밑으로 쏙 내려갑니다. 만약에 톱니를 다시 올리고 싶다. 이렇게 해놓으면 지금 원단이 차고 나가질 않습니다. 올리고 싶을 때는 레버를 다시 살짝 내려서 왼쪽으로 해서 여기에다가 걸어 주신 다음에 핸들을 한 바퀴 돌려 주시면은 톱니가 다시 올라옵니다. 이런 식으로 자 내려서 프리모션을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프리모션은 누빔이라든가 퀼팅을 할 때 작업하는 겁니다. 퀼트 하시는 분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 활용도가 높은 홈패션에서 굉장히 활용도가 있습니다. 홈패션 퀼트에서 자 레버를 내려서 톱니를 제거합니다. 자, 요거 톱니를 제거하는 거는 톱니 덮개를 씌우는 것보다는 훨씬 노루발의 간격 두께를 높이 올라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커버를 닫으시고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자 요거 대를 풉니다. 요 나사를 풀면 이렇게 빠집니다. 이렇게 빠지고 자 요거는 프리모션 노루발인데 318 심플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퀼트에만 들어있습니다. 자 요 부분은 여기 보시면은 바늘 돼 있는데 여기에 이게 거치를 위에다 살짝 걸쳐지는 겁니다. 이 부분은 요 나사에 잠궈 주시면 됩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노루발을 레버를 들어 올리시고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먼저 끼우시고 돼 있는 데다 살짝 이렇게 해서 노루발을 내려주세요. 살짝 내려주신 다음에 노루발을 좀 위에 올리는 게 좋겠네요. 위에 올리시고 이렇게 해서 나사를 잠궈서 여기 꼭 잠길 수 있도록 잠궈 보세요. 이렇게 일단은 먼저 살짝 한번 잠그시고 자 여기 스프링이 달려 있어서 뒤로 넘어지기 때문에 살짝 밑에서 이렇게 들어 올리세요. 뒤로 넘어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살짝 드라이버로 잠궈 주세요. 그래야 이게 평평하게 됩니다. 여기 뒤로 스프링이 있어서 뒤로 넘어가니까 여러분 밑에서 받치세요. 받치신 다음에 손 다치지 않게 이렇게 힘을 줘서 꽉 잠궈 주세요. 노루발을 들어서 원단을 넣은 다음에 이렇게 먼저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한번 그려주면 좋습니다. 프리모션이나 퀼팅을 하실 때 이렇게 초크 같은 걸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 놓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신 상태에서 노루발 내리고 여기에 스티치 선택 다이아를 A에다가 선택해 주시고 요거는 이제 관계 없습니다. 톱니가 내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서 재봉을 바늘 먼저 한번 살짝 꼽아 주세요. 스타트점에다 꼽아 놓으시고 스타트에서 밟아 주세요. 모양 따라서 박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스티치 선택 다이아를 이번에는 C에다 놓으시고 이 C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자수되는 폭 모양이 달라집니다. C에다 놓으면 제일 넓게 됩니다. 요건 좀 좁아지고, 자, 요거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톱니가 내려가 있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 이렇게 하신 상태에서 자기가 이렇게 자수할 이렇게 밑그림을 이렇게 미리 한번 이렇게 좀 그려 놓는 게 이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초크 등으로 이렇게 그려 놓으시고 이렇게 퀼트를 하시거나 누빔을 하시거나 홈패션 같은 거 하실 때 이렇게 이름표 같은 것도 새기셔도 좋고 본인이 한번 해보세요.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늘을 먼저 한번 내리신 다음에 이렇게 밟아 주시면 됩니다.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손으로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단축구멍을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단축구멍을 하시려면 다시 원래 원위치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마사를 풀고 들어서 빼내시고, 자, 노루발 원터치 키홀더입니다. 이게 들어서 이렇게 살짝 들은 다음에 이걸 손으로 잡아 주시고 이렇게 꼭 잠궈 주세요. 이때 주의해서 드라이버 잘 돌리세요. 미끄러지면 다 손 다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잠궈 주시고, 자, 요것은 318 심플이나 퀼트 모두에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톱니 다운 기능을 하신 다음에 단축구멍 달기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품에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옵션으로 얼마든지 구매 가능합니다. 자, 요거를 요 자리에다가 넣고 이렇게 끼우신 다음에 단추를, 요거 하실 때 반드시 톱니가 내려가 있어야 됩니다. 톱니 다운 기능 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단추를 이 노루발을 이렇게 들어 놓으신 다음에 단추를 밑에다가 이렇게 원하시는 자리에다가 이렇게 놓으세요. 놓으신 다음에 노루발을 내려 주신 다음에 이렇게 해서, 자, 이때 중요한 거 보여드릴게요. 이때 보통 여기 이제 C가 이렇게 지그재그 모양 나오기 때문에 지그재그 C에다 선택하시면 되는데 보통 한 C 정도짜리 놓으시면 거의 다 맞을 겁니다. 거의 다 맞고 그 상태 하시고, 그 다음에 요건 해당 사항 없습니다. 톱니 내려가 있으니까. 자, 핸들을 본인 앞으로 돌려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박으시면 바늘이 부러질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핸들을 돌려서 바늘이 단축구멍 좌측에 먼저 들어가는지 한 바퀴 돌려보시고, 그 다음에 돌려서 우측 구멍에 정확히 잘 들어가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만약에 이게 C에다 놓아서 작은 단축구멍 같으면 C가 조금 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C에서 약간 조절을 하신 다음에 구멍이 잘 들어가게 맞추세요. 맞추신 다음에 이렇게 한번 손으로 앞뒤로 한번 하신 다음에
왔다 갔다 해서 바늘이 이상 없다 싶으면 발판을 꾹 한번 밟아주세요. 그 다음에 핸들을 돌려 바늘 올리시고 실제 올린 다음에 이렇게 해서 잘라주시고, 이렇게 하면 누구나 쉽게 단추를 자동으로 쉽게 달 수 있습니다. 이건 한 개니까 이런데 단추가 10개 20개 되면은 이 단추 노루발을 사용하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단추 작업을 50개든 100개든 간에 금방 하실 수 있습니다. 주구멍이라든지 자수를 하신 다음에 반드시 요 레버를 좌측으로 밑으로 내려서 좌측으로 하신 다음에 톱니가 올라오게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리시고, 핸들을 본인 앞으로 한 바퀴 돌리셔야 톱니가 올라옵니다. 자, 이렇게 올리시고, 자, 올리신 다음에 자, 노루발도 다시 원위치로 한번 꼽아 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반복 학습이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자, 바늘을 뺐다 넣는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바늘 나사를 이렇게 손으로 까만 나사를 앞으로, 본인 앞으로 이렇게 한 바퀴 정도 풀면 바늘이 빠집니다. 이렇게 바늘을 밑으로 이렇게 내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내리시고, 사용하는 바늘은 가정용 바늘이고, 가정용 바늘 한쪽이 보면 평평하고 한쪽은 둥글방실합니다. 평평한 쪽을 뒤로 해서 넣습니다. 바늘은 꼭 부러지지 않더라도 끝이 무뎌지거나 낡으면은 재봉틀이 소리가 요란해지기 때문에 꼭 교체해 주셔야 됩니다. 자, 평평한 면을 뒤로 해서 밑으로 먼저 넣어서, 자, 여기 보세요. 밑으로 먼저 넣어서 위로 쪽바로 올라가서, 여기 보시면은 바늘 끝까지 올라가면 더 이상 안 올라갑니다. 끝까지 올리시고 손으로 꽉 잠궈주세요. 뒤로 꽉 잠궈, 손으로만 이렇게 하시면 바늘 교체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카바 내리셔서, 자, 북집이라든지 요거 유지 관리하는 거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북집을 빼냅니다. 특히 엘라에 사용되는 북집이라든지 가마라든지 이런 부품들이 거의 다 일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튼튼하고 고장은 없습니다. 자, 유지 관리하는 거 보여드립니다. 자, 레버를 좌측으로, 좌측 거는 좌측으로, 우측 거는 우측으로 레버를 제껴줍니다. 이렇게 청소 및 유지 관리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톱니를 살짝이 밑에 이 톱니를 살짝이 엄지손가락 올리신 다음에 이걸 반달 가마봉을 이렇게 잡아서 당겨냅니다. 당겨내시고, 요 사이에 이제 먼지라든지 이런 거를 이렇게 뭐 천이라든지 이렇게 닦아내 주시고, 솔 같은 걸로 이렇게 청소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름은 들어있지 않는데 거의 자주 칠하실 필요는 없는데 기름을 칠하실 때는 여기 이 반달 가마, 이게 셔틀이라고 하는 겁니다. 셔틀이라는, 여기와 이 몸체, 이 쇠판 쇠판 이 몸체와 이 사이에 기름을 한두 방울 이렇게 떨어뜨립니다. 이 사이에 여기 한두 방울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반달 가마 있는데 반달 가마 요 테두리에 한두 방울 떨어뜨리고, 요 테두리,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게 톱니를 움직이는 여기에다가 뭐 한두 방울 떨어뜨려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칠하시려고 하면은 여기 바늘이 가장 많이 움직이니까 여기 한두 방울 이렇게 떨어뜨려 주시면 됩니다. 굳이 자주 하실 필요는 없고 몇 달이나 1년에 1, 2년에 한두 번씩 하시든지 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셔틀 요 카바를 덮어 보겠습니다. 카바 홈 있는 부분을 아래쪽으로 하시고 볼록 튀어나온 걸 좌우로 맞춰 주세요. 이렇게 해서 넣어 주시고 탁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레버를 좌측 거를 오른쪽으로 제껴 주시고
오른쪽 거를 좌측으로 여기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이 쇠 카바가 들고 나와서 미신 고장 납니다. 반드시 이 카바 덮어 주셔야 됩니다. 요거 꼭지 부분을 이렇게 하시고, 자, 북집을 꼭 이렇게 끼워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뚜껑 닫으시면 되고, 지금 방금처럼 이렇게 보시듯이 지금 엘라미싱은 이렇게 튼튼한 이렇게 합금 구조에다가 톱니, 노루발 이런 거 거의 부속이 거의 일체가 들어가고 힘이 좋기 때문에 유지 관리도 쉽고 튼튼하고 고장이 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분들이 구매하시면은 평생 고장 없이 10년, 20년, 30년 튼튼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